이렇게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부작용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정부는 그동안 뭐 했을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거대한 서울의 힘과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. 오히려 서울은 지금까지도 사람과 돈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? 이형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서울 시민과 지방 주민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균형 발전을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. 행정 복합 도시를 건설하고 혁신 도시를 조성하는 등 강도 높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규제 완화 목소리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.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. 풀 것은 과감하게 풀겠습니다. 규제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입니다. 한층 속도를 내겠습니다. 수도권 그 규제 완화가 이게 이제 덩어리 규제 좀 이렇게 과감하게 풀자. 그사의 혁신 도시는 무늬만 혁신이 됐습니다. 고층 건물 앞당은 드넓은 고구마 밭으로 변했고 주변 상가는 텅 비었습니다. 주거가 2만 세대인데 상가가 2만 세대예요. 이거는 뭐 이게 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많이 과공급되어서 정주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금요일엔 수도권 대이동이 벌어집니다. 급기야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유출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. 혁신 도시별로 공공기관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. 너무 적어요. 규모가 안 돼요. 문재인 정부는 집권 뒤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습니다.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. 하지만 출범 4년이 다 되도록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은 감감무소식입니다. 오히려 경기 침체와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수도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. 노무현 정책을 개선한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? 평가, 점검들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을 좀 바로 세우고 또 강화시켰어야지 맞는 거죠. 2019년 수도권 인구는 2,592만여 명.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.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.